안녕하세요. 네, 다른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골든 슬럼버와 리틀 포레스트에 이어 또 하나의 일본 원작을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다른 두 영화와 달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원작 영화와 원작 소설을 모두 표기하고 있더군요. 네, 골든 슬럼버와 리틀 포레스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영화를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같은 원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다른 영화입니다. 실제로 영화가 시작할 때 나오는 크레딧을 봐도 출판사와 책을 표기했었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영화와 소설이 모두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책을 영화로 옮겼다는 건지 영화를 리메이크했다는 건지 아니면 판권에 얽힌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제작했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었습니다. 게다가 러브레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흥행도 꽤 잘 됐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로는 역대 10위 안에 들걸요? 네, 개인적으로는 영화도 재밌게 봤지만 다케우치 유코에게 반했습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이때의 다케우치 유코는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죠. 비와 빨간 우산이 그렇게 잘 어울리던 여자 배우는 4월 이야기의 마츠 다카코를 빼곤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이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여자 배우의 매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것에서는 최고로 꼽고 싶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거지만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랜만에 다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여전히 좋은 영화기도 했지만 이제 보니 제가 정작 중요한 건 까맣게 잊고 단순히 멜로 영화로만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이었나? 제가 모 영화를 보면서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느낌이 그랬던 건지 진짜 다른 영화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건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다시 보고 아 이거였구나 했습니다. 아직 일본 영화도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스포일러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두 영화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다른 하나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시더라도 아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만 직접 보시면 꽤 심오한 주제에서 출발했다는 걸 금세 아실 겁니다. 한편으론 제 아무리 손예진과 소지섭이 주연했다고 해도 네, 일본의 영화를 뛰어넘기는커녕 비슷한 레벨에조차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골든 슬럼버와 리틀 포레스트는 제가 봐도 확실히 우리나라에 맞게 각색할 여지가 뚜렷했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그런 게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 영화의 경우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정통 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이 만들어서 개봉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더 국내 관객의 취향이나 구미에 맞게 네, 어떻게 해서든 각색을 하자니 어디 하나 잘못 손대면 이 영화가 간직한 고유의 정서가 완전히 훼손되거나 와르르 무너지기 십상일 것 같았습니다. 멜로 영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해 보였는데 그랬던 거에 비하면 용케도 네, 결과가 나쁘진 않은 영화로 태어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일본의 영화와 우리나라의 영화가 어떻게 다른지 대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멜로 영화라면 우리나라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이런 차이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손예진이 연기한 수아입니다. 일본의 영화에서 다케우치 유코가 연기했던 미호는 그야말로 청순하고 연약해 보이는 캐릭터였습니다. 반면에 네, 손예진은 다케우치 유코와 비슷한 분위기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수아를 밝은 데다가 씩씩한 편인 캐릭터로 연기했습니다. 첫 등장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실질적으로 원톱인 주인공 캐릭터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각 영화의 톤과 분위기도 확연한 차이를 띠게 됐습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가이드 리뷰에서 조심스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내향적인 성격과 우리나라의 외향적인 성격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영화에서 신파만큼이나 좀처럼 빠지지 않는 게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한 코미디입니다. 소위 약방의 감초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떴던 조연 배우들 중 거의 대부분이 그런 연기로 주목을 받았었죠. 아닙니다. 사정이 있어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손예진을 필두로 일부 조연들이 가세해 네, 코미디를 한층 진하게 더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카메오까지 출연해서 웃음을 주지만 저는 조금 과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상도 종종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일본의 영화와 비교해서 이렇게 달라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통 멜로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몇 편 되지도 않는 데다가 흥행에서 성공한 영화는 굉장히 드물죠. 그나마 건축학개론이 비슷한 계열이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정통 멜로 영화로 간주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일본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정통 멜로 영화로 제작해서는 승산이 없으니 네, 차라리 로맨틱 코미디를 지향하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만에 하나 전공법으로 붙었다가는 절대 비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영화를 비교하면 일본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좀 더 남성향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다케우치 유카의 캐릭터와 연기는 흔히 여성스럽다거나 여성적이라는 표현에 딱이지만 요즘 이런 말 잘못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죠.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흥행만 봤을 때 지금의 관객들에게 그런 캐릭터가 먹힐지도 의문이고요. 따라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캐릭터에게 변화를 준 건 이래저래 자연스러운 절차였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자칫 캐릭터의 변화와 잦은 코미디로 인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만이 간직한 고유의 정서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면서 봤습니다. 코미디와 멜로를 동시에 잡는다는 게 워낙 어려워서 그랬던 건데 용케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한 건 두 가지가 그럭저럭 잘 조화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골든 슬럼버나 리틀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본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더 좋습니다. 손예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역 배우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연기를 훨씬 잘했지만 확실히 캐릭터의 감정은 일본의 영화가 충실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영화의 톤과 분위기부터가 훨씬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더 많은 국내 관객의 취향과 구미에 부합하는 로맨틱 코미디를 목표로 했다면 꽤 적합하지만 감정을 깊숙하고 진득하게 울리는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애초에 장르가 다르니 어쩔 수 없는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라진 밤의 가이드에 비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스릴러를 원하면 원작인 더 바디를 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를 원하시면 일본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보시는 게 낫고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 탓에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변주라면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영화를 보면서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던 걸 개선한 것도 일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아내가 떠날 즈음에 보여주는 남편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본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장훈 감독도 저와 같았는지 각색하는 과정에서 잠깐이지만 다르게 바꿔서 삽입했더군요. 아울러 아내가 떠나기 전에 남편과 아들을 부탁하는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이건 특히 좋았던 이유가 일본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다소 뜬금없다고 반응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여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그에 비하면 한결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화가 추구했던 소박함을 깨거나 두 배우들을 너무 예쁘게만 보여주려고 기를 쓰면 어쩌나 하는 걸 가장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기우에 불과했던 것도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지만 굉장히 불편했던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역시 그놈의 심파가 걸림돌인데 강조하지만 심파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영화도 심판이 그것만 가지고 까려면 둘 다 까야 정상이지만 우리나라의 영화만 불편하다고 지적하는 건 제 기준에선 과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밤의 가이드 리뷰에서 스릴러라기보다는 막장 드라마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영화도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막장 드라마를 싫어하는 이유는 시청자의 감정을 쥐고 흔들기 위해서 악인의 행동을 극한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는 재미를 원하니까 거기에 맞는 자양분을 계속 공급하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게 만들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그런 캐릭터가 불쑥 등장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게 정말이지 불편했던 건 그 대사가 향하는 대상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일본의 영화도 아이의 고통을 담보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영화는 굳이 거기에 하나 더 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앞에다 대놓고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대사를 듣게 만든 건 막말로 학대입니다. 없어도 전혀 지장 없는 장면과 대사를 넣은 건 막장 드라마의 본성과 다를 게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자라다가 기껏 다시 만났지만 또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인 걸로 부족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영화만이 아니라 적어도 약자의 고통을 과하게 전시하는 걸로 관객을 모으려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슬프고 비극적인 영화니까요.